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의를 들으시기 위해서 멀리에서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들, 앞에 네 분. 손 한번 들어주시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참 정말 인간적인 느낌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느낌이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강의쇼를 시작하면서 강의쇼를 들으시고 게시판에 글을 이렇게 좀 써주신 분이 계신데 그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 아이디는 비나리이십니다. 저희 남편은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3살 때부터 지금의 시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큰 아들이라 밑으로 세 동생은 모두 남편과 어머니가 다릅니다. 중학교 때 처음 그 사실을 안 남편은 그래서 엄마가 나만 미워했구나. 문제가 생기면 나만 혼나야 했구나 생각하면서 방황을 했습니다. 결혼한 후 처음으로 그 사실을 제게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남편이 이상해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남편이 안 됐다고 생각도 들고 시댁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제가 욕은 다 얻어먹고 서로에게 안 좋은 말은 미리 차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어머니 사이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일을 시작해 피곤해지면서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시댁 일들이 짜증으로 다가오고 집안일이 벅차지면서 남편을 자꾸 자극하게 됐습니다. 조금씩 아물어가는 남편의 상처를 다시 후벼파게 됐습니다. 강사님의 강의쇼를 보고 또 들으면서 사랑하는 남편의 아픔을 남이 아닌 그가 되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는 술안주를 해서 남편과 기분 좋게 술 한잔 해야겠습니다. 전 남편의 든든한 반쪽이니까요. 여러분 이 짧은 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아마 생각하시는 게 각각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 몇 번은 계속 읽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차 좋아하십니까? 차? 네. 녹차를 많이 마셨으면 몸이 이렇게 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녹차가 얼마나 많은 붓기를 뺍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가 보기에 드시는 차는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구에는 차를 안 파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는 커피만 파는 것 같네요. 네. 커피는 그러니까 이게 이 차가 그냥 타는 차예요. 타는 차. 타는 차인데 오늘 대구에서 차 타고 올라오셨죠? 큰 거 타고 왔어요. 큰 거 타고 왔습니까? 기차. 잘하셨네요. 저는 운전하고 오신다고 그러길래 오늘도 오며 가며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차에 이렇게 그걸 한번 제가 봤거든요. 몇 킬로 탔는지. 25만 킬로를 탔더라고요. 대구만 놀라시고 광주는 안 놀라시나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25만. 야, 뭐 한 100만 타는 거 아니야? 자동차 100만 타기 운동! 25만 갖고 뭘 그래? 여러분, 그거는 25만이면요, 지구를 한 대여섯 바퀴 탄 겁니다. 지구 이 둘레를. 여러분, 지구 모르는 거 아시고? 여러분, 지구 모르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요, 지구를 그냥 온 천지를 이렇게 6바퀴, 5바퀴 탄 게 25만 정도거든요. 이런 적대적인 방송은 처음입니다. 보통 이 5만 엄청 많이 탄 건데. 그래서 제가 보통 되게 많이 떠요. 거의 택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의 한 7, 80%를 한 달이면 제가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를 타다 보니까요, 단거리를 탈 때는 솔직히 경차를 이용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단거리.
주차하기도 쉽고, 그런데 장거리를 직업적으로 운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작은 차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타보니까. 마티즈 제가 한번 이제 강의하러 갔거든요. 강의하러 갔는데, 마티즈, 그러니까 제 차가 이렇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친구 차가 이제 마티즈가 있어서 그거라도 타고 빨리 이제 가야 되겠는데, 차가 아주 민감해요, 애가. 모든 도로의 사정을 이렇게 전해줘요. 이렇게 막. 그리고 공사 중에 거기 지나가잖아요? 차가 이렇게 뽀샤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시간 반을 그렇게 타고 또 고속도로까지 탔거든요. 와, 그런데 정말로요. 아니,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차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나, 뭐 이렇게 골목길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정말 좋은데, 2시간 반을 차가지고 딱 강의장에 내렸는데, 강의하러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냥 강의하러 갔는데 끝나고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일본에 되게 최근에 그 문제가 된 그 브랜드가 뭐죠? 도요타에서 그 아주 고급 브랜드는 렉서스죠. 혹시 렉서스 저기 운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타봤습니다. 예, 예. 타봤죠. 예. 저도 렉서스는 타봤습니다. 한번 어떤 분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사님도 있으시고 뒤에 한번 타보라고 해서 타봤는데요. 렉서스에서 제일 큰 차였는데요. 정말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정숙하다. 딱 그 단어가 나와요. 최정숙, 저희 형수님 이름인데요. 정숙. 몸매는 정숙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하게 이렇게 되네요. 차가 정말 정숙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가 차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요. 그걸 지나가는데 오히려 몸에 불쾌한 느낌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차가 있구나. 차는 서로 뭐 어떤 차는 속도를 빨리 내고 어떤 차는 힘이 좋고 어떤 차는 기름을 적게 먹고 빨리 이동하고 뭐 이런 각각 특성이 있는데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삶도 그 길인 것 같아요. 길. 길 막 이렇게 올 때 보면 우리 포프리는 우리 스태프분들이 이거 간식 이거 준비해 주시면서 스태프분들이 올라오시잖아요. 광주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차를 누구 차를 타고 오세요? 한 2대 갖고 오시죠. 그럼 사장님 차 한 대하고 스태프 이렇게 물건 실으는 거 하는 데인데 제가 사장님 차 솔직히 저 한번 타봤거든요. 근데 차는 그렇게 나쁜 차는 아닌데 운전자가 나쁘더라고요. 지금 우리 포프리 식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장님 차 타본 분은. 제가 보니까 좀 차를, 브레이크를 많이 밟고, 또 사장님 운전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끼어들기를 슉슉 하고, 그리고 속도를 많이 내시고, 신호 위반을 많이 하시고, 아하! 안 좋은 게 거의 다. 네. 욕은 근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욕은 안 하시고, 근데 욕을 먹을 짓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욕은 안 해요. 근데 욕을 먹을 짓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좀 몇 번 타봤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또 얘기하면은 또 좀 그럴까봐 얘기 안 했는데 아직까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 처음 얘기하는 진실하게. 방송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사람이 차가 근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 차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차가 좀 이렇게 차의 전문 용어로 하면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뭐 쇼바라고도 하기도 하죠.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 흡수. 그렇죠? 충격 흡수 그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충격 흡수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충격 흡수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격 완화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충격을 사람이 흡수하면 안 되고, 그 서스펜션이라는 그 장치에서 충격을 완화해 주는 거겠죠. 그런데 일본 차의 그래도 대부분의 특징을 정숙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서스펜션, 충격 완화 장치가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차나 일본 차를 타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독일 차를 타면 이게 좀 딱딱하다. 저는 딱딱한 차 타고 싶어요. 저는 부드러운 한국 차 말고 딱딱한 독일 차, 포르쉐 이런 거 아직은 못 타고 있어요. 근데 자 봐봐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삶이라는 곳에서 갈 때 아까 우리 그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내 마음의 충격 완화 장치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시어머니 사이에서 뭘 한 겁니까? 충격 완충 작용을 이렇게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자기가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남편이 또 어머니한테 잘못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흡수! 흡수! 그렇죠? 참 대구가 좀 독특하네요. 예, 충격 흡수하죠? 예, 충격을 흡수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 시어머니가 남편에 대해서 야, 네 남편은 왜 그러냐, 야 이렇게 아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 저희 남편이 아직까지도 어머니 말씀을 그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알아주고 남편이 그냥 새엄마는 완전 사람 성격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걸 중간에서 뭐 힘드셔서 나이 잡수시니까 노인들 다 그러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라 이렇게 하면서 피스메이커가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얘기대로 그러니까 남편의 상처도 좀 치유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직장 일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직장 일을 가지면서 충격 완화 장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젠 직장에서의 충격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네, 직장에서 충격이 생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사무 보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영업이 안 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영업 안 되는 그 사원을 갖고 있는 사장인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제일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략적으로 인간 세계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것도 힘들지만 새로운 데 가가지고 영업해야 되는 건 참 두려움이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영업을 하면 대단한 성과를 맛볼 수 있지만 영업을 못하면 만약에 급여를 안 준다. 그러면 이제 생활의 기본적인 안정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론 그게 힘이 되어서 더 잘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도를 넘어서면 인간을 되게 힘들게 하는 거죠.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내가 영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인간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거부거든요. 거부. 누군가 나를 거부하는 거. 네. 저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강의하기 초기에는요, 되게 좀 상처 많이 받더라고요. 왜냐면 연수원에 이제 운전하고 이제 강의를 하러 가면 좋은 연수원은 제지를 해요.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럼 이제 수희 아저씨들이 제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30살 때부터 이제 그 강의를 했으니까 지금 강의한 지 1년? 이렇게 되거든요. 누나들은 저한테 말 까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애가 애띄어 보이고 30살 때. 그러니까 이제 연수원에 딱 하면 그분들이 되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이 기업에 강의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강사님 들어가세요. 유해야 되잖아요. 뭔 강사입니까? 그 눈빛 있잖아요. 네가 강사면 난 회장이야. 저도 눈치가 있는데 왜 제가 모르겠어요. 그 수희 아저씨 그 눈빛이 뭔 강사입니까? 이렇게 저 메이크업 강사인데요. 아저씨 메이크업 해드릴까요? 지금이야 이렇게 농담하지만 그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사람이 확 급속하게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쪼그러들면서 동시에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날 무시해? 아저씨는 뭐예요, 진짜? 아니, 짜증나, 씨.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그락부그락 되는 거예요. 근데 매번 가는 연수원마다 맨날 저를 이렇게 좀 어중이 떠중이처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뭔 강사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오늘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여기 아까 왔잖아요. 여기 왔는데 이제 시작해야죠. 그리고 다 차려졌는데 이제 스태프분들이 강사 언제 오냐는 거예요. 강사가 아까부터 와 있었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제가 솔직히 되게 좀 일찍 왔어요. 근데 강의 언제 하냐는 거예요. 저 계속 여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좀 상처가 됐죠. 아니 뭐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처는 아닌데 옛날에는 이제 마음에 그 공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마음에 좀 공간이 생기니까 그런 걸 갖고 오히려 웃겨서 남하고 더 빨리 친해지는데 그때는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그런 얘기만 하면 제가 착 좀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옷을 이렇게 입지 말까? 한복 입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복, 카리스마 있잖아요. 네? 두루마기 같은 거 이렇게. 검정색 이렇게 해가지고. 돌 김용옥 선생님처럼. 이렇게. 고무신 신고 막 이렇게. 개량 한복 입고 막. 그랬더니, 그러면 강사님 저 추석 특집 외국인 장기자랑 같다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그래서, 이 직업은 나랑 안 맞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강의를 시작했구나. 강의는 보통 한 50, 60에 해야 되는데, 난 그때쯤 해야지. 지금은 하지 말아야지. 한 20년 동안은 미장원 메이크업 강사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모든 사람 마음 안에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에도 쿠션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충격 완화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삶에 대해서 이런 식 얘기를 해요. 왜 제주에는요, 이렇게 또라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충격 완화 장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주변에 대해서 긴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마른 사람이 좀 성격이 까칠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른 사람들이 성격 까칠하다. 근데 정말 나쁜 경우는 막 이렇게 됐는데 성격 까칠한 거거든요. 몸은 이런데 막 성격 먹을 거 가지고 너무 까칠하게 하고 막. 그럼 좀 주위에 있나요? 어떠세요? 많아요? 많아요. 원한이 사무친 것 같네요. 대구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네요. 그냥 웃는데 뭔가 웃음이 쓴 느낌도 들고.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마음에도 충격 완화 장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사실 세상에 또라이가 없지 않습니다. 또라이가 없는 지역이 있을까요? 수많은 회사를 돌아다녀 봤지만 항상 자기 회사엔 또라이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또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또라이 때문에 힘들다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또라이가 있어요. 난 저 인간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때로는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삶은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네.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또라이 같은 사람과 또라이와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어느 날은 세상의 기준이었던 자기가 또라이 짓을 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너무 자기한테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세상은 또라이야, 환경은 또라이야, 쟤는 또라이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내가 늘 세상의 기준으로서 남을 이렇게 잣대를 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자기의 몸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보다 좀 살이 없으면 쟨 살이 참 없어. 무슨 여자애가 70kg밖에 안 돼.
너 너무 없어 보인다, 너.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너무 마른 사람은 자기보다 살이 조금만 쪄도 야, 넌 너무 살쪘다, 야. 또.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예. 그 여자분들도 보면요. 자기 가슴이 자기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해. 야, 너 좀 아니다, 야, 너. 뭐 다 자기 기준이야. 어떤 남자는 또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기가 동양적으로 생겼으면 서양적으로 생긴 남자애들에게는 쟤는 좀 뭐 양아치 같아. 그리고 또 서양적으로 생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동양적으로 생긴 사람에게 가서 야, 너 뭐 부처님이야, 뭐야? 뭐야, 너 뭐야, 이거? 보살님이야, 뭐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의 기준을 갖고 남을 판단한다는 거죠. 우린 모두 다. 근데 어느 날 그 자기의 기준이 아주 어처구니 없다는 걸 발견해 버린 거죠. 네. 내가 이때까지 그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대한 실망이 너무너무 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라이이든 아니면 상대방이 또라이이든 우리 안에 좋은 충격 완화 장치가 있으면 그 사람은 피스메이커. 아까 우리 글 소개했던 그분이 처음 생활처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제 너무 많은 충격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충격 완화 장치가 과부하를 받으면서 조그만한 충격에도 전에는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사람이 이 충격 완화 장치를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가. 저는 아주 좋은 집을 몇 번 가봤습니다. 그 집의 이름은 모델 하우스예요. 정말 좋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집을 조금 아파트를 저기 좀 경기도에 이렇게 외곽에 좀 살려고 모델 하우스를 갔는데요. 저는 아파트를 사면 그게 다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그 모델 하우스에 들어온 것들이 다 돼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그 모델 하우스는 여자가 신부 화장을 이렇게 쫙 하고 그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실제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첫날 이게 아침이 되면 이제 너는 이제 그 입주할 때 아파트를 보게 된다. 에? 도배도 안 되고, 예. 그 도배 안 돼 있는 벽을 볼 때 그 헝한 느낌을 봐보세요. 그리고 뭐 가구도 없고.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를 봤는데 어떤 집을 봤냐면 펜트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테라스가 있는. 그래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을 뚫어놨더라고요. 방이 5개예요. 그런데 뭐에 놀랐냐면요. 방이 5개인 것도 놀랐지만 화장실이 3개가 있었어요. 안방에 이제 그 스파 할 수 있는 한 이 스튜디오 한 반 정도 되는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푹 들어가가지고 그 막 거품 나오고 와인 먹으면서. 한국은 그러지 않죠? 네,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엄청 좋은 거예요. 대리석으로 돼 있고. 근데 그 화장실에 놀라지 않았어요. 이렇게 2번째 화장실에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3번째 화장실에서 놀란 거예요. 근데 그 화장실은 그냥 저희가 보통 사는 집 화장실 정도 됐어요. 한 20평? 그 정도 됐어요. 다들 그 정도는 살지 않나요? 그 정도 살지 못하면 화장실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똥 싸는 데잖아요. 화장지 깔아놓고 신문지 깔아놓고 똥 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저희가 보통 뭐 20평대 초반대, 30평대 초반대 보통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2평, 한 32평 요 정도에 있는 화장실보다 조금 작았었어요. 근데 그 화장실은 누구 화장실이냐면 게스트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게스트. 누굴까요? 손님용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전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근데 화장실의 규모는 주인집 그거보다 훨씬 못해요. 근데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 용도에 되게 놀란 거예요. 아, 손님 화장실이라는 게 있구나. 손님용 화장실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그게 돈이 많구나 이런 생각으로 드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느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트인데 막 이렇게 여러 명 집들이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러 명 그리고 남자 측 여자 측 모르는데 예? 그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막 하나는밖에 없어요. 막 근데 막 야 이거 화장실 없어 그랬더니 아우 나 좀 일이 좀 큰 건 급한데 그랬더니 야야 똥 싸 안방에 열고 똥 싸. 그럼 그분이 화장실에서 편하게 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아까 여기 스튜디오 화장실하고 똑같잖아요. 아까 제가 포프리 사장님하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여자하고 남자 화장실이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걸 밖을 잠궈 놓지는 않은 거예요. 여자 화장실을 있고 밖에 그 소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프리 사장님이 이렇게 딱 소변을 딱 보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옷 마무새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보고 있는데 우리 한 분이 포프리 우리 여성분이 제가 옷으로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스처로 봐서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그분이 문을 딱 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희한하게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요. 딱 여는데 이러더니 사장님을 보더니 뭔가 이런 눈빛이 들어가요. 뭔가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 얼마나 서로 불편합니까? 에? 안에서 일 보는 분도 불편하고 밖에서 문 연 분도 보려고 본 거였거든요. 보려고 본 거였는데 명확하게 못 본 거예요. 아니 가끔 어떤 건물 같은 데 들어갈 때 남자 여자 화장실 같이 될 때 남자도 불편하고 여자도 불편하잖아요. 예. 그거 불편하다고요. 그리고 그 남자들은요 정말 좀 안타까운 게 무슨 화장실 가는데 왜 아주머니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하러 막 이렇게 오시면서 그러면 뒤에만 하시면 되지 그걸 굳이 앞에까지 그걸 하셔야 됩니까? 뒤에만 하고 사람이 나가고 나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아주머니들이 그냥 앞에까지 청소하시려고 그거 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호텔에서 강의할 때 보니까요 호텔에서는요 남자 화장실에 그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호텔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호텔 한번 가보세요. 모텔만 가지 마시고요. 호텔 가보세요. 그냥 오줌만 싸고 오면 되잖아요. 뭐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처럼 봐보세요. 사람의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게스트 룸 그리고 게스트 화장실. 세상에는 살다가 여러분 인간이 우울한다는 게 언제냐면요. 인간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짧게는 2-3시간 기분이 엄청 나쁘대요. 근데 길게는 이게 2주 정도를 간답니다.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 이제. 왜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지? 완전 기분 나빠. 근데 이게 2주가 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랍니다. 그러니까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기분이 나쁜 거야, 나. 그 인간이 나한테 한 말만 생각하면. 그냥 기분 좋다가도 그 인간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왜 그런 표정을 보였지? 완전 기분 나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삶에 그 나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기분 나빠. 뭐 이런 거 아침마당에 나갔는데요. 어떤 분이 게시판에 글을 쓴 거예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니네 고향 카자흐스탄으로 가라고. 뭐라고 써놨냐면, 당신은 왜 했던 말을 또 하냐? 당신은 왜 했던 말을 또 하냐? 옛날에 당신이 아침마당에서 강의를 할 때, 난 너무 재밌게 봤는데, 당신이 이제 꺼리가 떨어졌나 보구만. 꺼리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걸 보는 순간, 웬만하면 댓글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댓글 보는 순간, 총을 살까? 총 사가지고 모니터 쏠라고, 모니터! 빵! 모니터. 사람 말고 모니터 쏠라고, 이렇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럼 뽀뽀리 쇼를 보라고 맨날 소재가 바뀌니까. 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똑같은 계속 가족에 대한 주제로 하니까 저는 그 안에서 이게 뭔가 겹치는데 내 그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봐야 이미 구차한 일인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제가 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기는 똑같은 가족에 대한 주제로만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한테 재미있게 강의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저 사실 장난 아닙니다. 네? 진짜, 예? 저 장난 아니에요. 예? 그럼 장난인 것 같냐?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이 블로그를 운영하든 홈페이지를 하든 우리는 다 우리의 마음에 게시판을 갖고 있어요. 자유 게시판. 누가 와서 우리에다가 쓰고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유 게시판이니까요. 전 최근에 제 홈페이지에, 회사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오르가즘을 느끼라고 누가 글을 써놓은 거예요. 비아그라를 사서 뭐 오르가즘을 느껴라 막 이런 글을 계속 자유 게시판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하고 바카라 하라고. 게임 해라. 오르가즘 느껴라. 또 어떤 사람 오줌 싸라. 뭐 이런 거 계속. 그냥 강의 듣고 글 올린 사람 하나인데 대출하고 그거는 10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예 그럼 폐쇄한다. 질문만 이메일로 받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그 자유 게시판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 자유 게시판이 있어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이렇게 막 저희 몸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몸을 딱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 이 눈빛이 어떻게 글을 쓴 것 같아요? 자, 뭐 그렇게. 예? 그리고 막 간단하게 뭐 차를 끼어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는 막 스팸도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거에서 우리의 마음에 완충장치가 있고, 그러니까 그 게스트룸, 누군가 가서 우리의 마음에 냄새나는 일을 하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냄새나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밥을 먹으면 반드시 변을 봐야 하는 것처럼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없어야 돼라고 우리의 마음에서 딱 규정을 내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공간이 사라져버려요. 내 남편이니까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 와이프니까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 애니까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니까 잘해줘야 돼. 너니까 넌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가 내 마음에 그런 거를 드릴 때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음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누군가가 내 마음에 와서 변을 보고 가는 것 자체를, 냄새를 피우고 가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인정한 것 같지만 속에서 계속 스프링처럼 이렇게 점점 압력을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갑자기라는 말에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예. 남편이 뭐 갑자기 그래 나이 먹고 살다가 갑자기 내가 갑자기로 보여. 내가 갑자기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상한 일 치르는 사람들 보고요. 아주 괴형적인 사건을 사회에서 치는 사람들 봐보세요. 내 그 인간 그 일 치를 줄 알았다. 이런 사람 있나요? 별로 없어요. 어머, 그 사람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되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맨날 애들한테 과자도 사주고 친절하게 해줬어요. 나 너무 이해가 안 되네. 어쩜 그 사람이 그랬대요? 어쩜 그 사람이 자살했대요? 맨날 우리한테 웃으면서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예.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뭔가 지금 이렇게 뭔가 딱 감이 오나요? 네. 감이 올 때쯤 끊고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